여름 아침 계곡에 맑은 물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강진호 할아버지는 73세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조트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긴 빗자루를 들고 계곡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호의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손등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깊은 통찰력이 느껴져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리조트에서 아침 조깅을 하던 젊은 남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진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담담하게 응답해요. 아침 공기가 좋으니까. 말은 짧지만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과거 해병대 특임대에서 상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그가 지금은 조용한 청소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죠. 20해 전 진호는 한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전우를 잃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 계곡물 소리가 커지는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진호는 계곡 물가에 잠시 멈춰서서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그자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립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아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죠. 전우를 구하지 못했어, 내가. 진호의 중얼거림은 계곡물 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빗자루를 든 채 계곡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호는 그저 성실한 청소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를 친절한 청소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진호는 그런 아이들에게 가끔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합니다. 누구도 그가 한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설적인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진호는 매일 아침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합니다. 그에게 이 리조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은신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계곡은 그의 아픔을 씻어내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상기시키는 양면의 존재입니다. 리조트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계곡 주변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이들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죠. 진호는 리조트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며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이거 도와드릴까요? 머리에 하얀 헤어밴드를 한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 일이니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계곡 상류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고성이 들려왔어요. 진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티셔츠를 입은 5-6명의 젊은 남자들이 계곡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가족들에게 비켜 여기 자리 비워라며 거칠게 말하고 있었죠. 리조트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님, 여기는 가족. 피서객들이 많아서 음악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우리가 돈 내고 왔는데 왜 간섭해? 라며 직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다른 직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주변의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어요. 진호는 쓰레기통을 정리한 뒤 천천히 손을 씻고 모자를 바로 썼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진호는 중얼거렸고 천천히 계곡 상류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매 발걸음에 확신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군인으로서의 기품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진호가 건달 무리에게 다가가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건달들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계곡에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어요. 건달들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세월이 담긴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뭐, 영감이 뭔데 끼어들어? 건달 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진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롱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진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달이 진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지만 그 순간 진호의 몸은 미세하게 옆으로 비켜섰고 밀치려던 건달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진호는 단 한 번의 간결한 손놀림으로 건달의 손목을 잡아 가볍게 꺾었고 건달은 예상치 못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죠. 이 영감이 미쳤나? 주변에 있던 다른 건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진호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단 한 걸음도 허투루 내딛지 않았고 각 공격에 정확히 대응했어요. 한 명은 손목이 꺾여 바닥에 엎드렸고 다른 이는 자신의 공격 모멘텀으로 계곡물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건달은 진호의 손가락 두 개가 어깨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자 팔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죠. 이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곡 주변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호에게 모였어요.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고 어른들은 경외감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엄청난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겨우 일어나 이 영감은 대체 누구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진호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가족들이 쉬는 곳이니까. 건달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도망쳤고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사장 김민수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민수는 진호가 입사할 때 제출한 이력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전직 군인, 청소 경험 있음이라는 간단한 경력만 적혀 있었죠. 이 정도 실력이면 단순한 군인이 아닐 텐데 민수는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특임대 강진호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자 오래된 뉴스 기사가 몇 개 나타났어요. 해병대 특임대 강진호 중사, 대테러 작전 성공적 수행으로 훈장 수여. 최고의 근접전 전문가, 상그림자 강진호의 비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에 실린 젊은 시절. 진호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은 세월의 간극이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 날카로운 눈매는 지금도 변함없었습니다. 우리 리조트에 전설이 숨어 있었군. 민수는 경외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청소를 시작한 진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민수의 눈에는 그 허리 굽은 뒷모습조차 위험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는 평소보다 더 활기찬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리조트 내에 소문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진호를 발견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그를 슈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지만 진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진호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강진호는 해병대에서 20년간 복무하며 특임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지만 15년 전 갑작스럽게 전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 실패한 인질구출 작전에 관한 기사가 있었죠.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진호를 사무실로 불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전 11시 청소를 마친 진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민수는 진호를 자리에 앉히고 커피를 건넸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란을 피웠네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드리려고요. 그런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어요. 혹시 강진호 중사 맞으신가요? 진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훈장을 받는 진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그는 지금과는 달리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그리움과 아픔이 스쳐 지나갔죠. 오래된 사진이네요. 제가 궁금한 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런 분이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지.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해 전 인질구출 작전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내 판단 실수로 전우를 잃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진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우는 내가 훈련시킨 후배였지요. 나를 믿고 따라왔는데. 진호의 주름진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민수는 진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건 15해 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 여전히 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더군요.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해. 내가 빛을 보면 안 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누구도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으려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가족들과 아이들을 지키셨잖아요.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계곡을 바라보았고 물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오늘따라 그 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죠. 저녁 무렵 진호는 계곡 옆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군번줄이 들려 있었어요. 햇살이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면서 계곡 물빛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진호는 군번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준영 너를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 진호의 중얼거림은 계곡물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지역 경찰서에 박서준 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경찰이었죠. 강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잠시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고 서준은 그 옆에 앉았어요. 그 건달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가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노인이 폭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CCTV 확인해보자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더군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네. 근데 말입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솜씨를 갖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는 없겠지. 옛날에 해병대 특임대에 있었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상그림자 강진호 중사님이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인데 늘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설은 무슨, 이제 그냥 늙은이지. 아닙니다. 서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지역 계곡이 더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 건달들 사실 꽤 오랫동안 문제였거든요. 경찰이 출동해도 증거가 없다며 버티곤 했는데 이제는 이 근처에 얼씬도 안 할 겁니다. 진호는 계곡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말이 다시 그의 귀에 맴돌았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누구도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으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리조트 안전관리에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전히 자문 차원에서요. 계곡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해서. 진호는 잠시 군번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날 이후 진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는 했지만 리조트 주변을 더 자주 순찰했고 위험해 보이는 장소에는 안전 표지판을 세우도록 제안했어요. 아이들이 깊은 계곡에서 놀려고 하면 조용히 다가가 위험성을 알려주었고 피서객들의 짐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곤 했습니다. 리조트 직원들도 진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진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변화를 보며 웃음 지었죠. 일주일 후 민수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진호 할아버지께서 우리 리조트의 안전 책임자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진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난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소도 계속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곡 리조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강진호 할아버지의 계곡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 장소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계곡 주변을 순찰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여전히 청소도 했지만 그의 주요 임무는 이제 리조트와 계곡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젊은 직원 하나가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그는 진호가 훈련시킨 안전 요원 중 한 명이었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곡물이 어제보다 불었어. 상류에 비가 많이 온 모양이야. 오늘은 물가 접근을 제한해야겠다. 직원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계곡 상태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진호는 계곡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물소리를 들으면 그 변화가 느껴지는 법이지.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 우리가 귀 기울이기만 하면 돼. 그날 오후 진호의 예상대로 계곡물이 불어났고 미리 설치한 안전 경계선 덕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호를 계곡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리조트 사장 민수는 진호를 위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해병대 시절 진호의 사진과 여러 표창장이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진호가 거부했지만 민수의 설득으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자랑스러운 역사니까요. 진호는 점점 더 옛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은 그를 따르며 배우려 했고 피서객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죠. 어느 날 오후 지역 경찰서장이 직접 리조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진호를 만나 악수를 청했어요. 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지역 계곡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사고 건수가 70%나 줄었더군요. 진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아니,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경찰서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지도로 안전체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다른 지역 계곡,
관리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에 그는 최고의 교관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그 후 오랫동안 가르치는 일을 멀리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하지 못했던 전우의 것이었어요. 준혁아, 보고 있나? 나 다시 서고 있어. 내가 항상 바라던 대로 진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계곡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곡을 찾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리조트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계곡 안전교육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다른 계곡, 관리자들과 안전요원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강사는 바로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리조트 강당에서 50여 명의 교육생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해병대에서 훈련을 지도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적을 제압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계곡의 위험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생들은 진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진호는 계곡 지역 모형을 가리키며 위험 지역을 설명하고 실제 구조 상황을 시연했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교육에 임하는지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교육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젊은 안전요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당황해서. 진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행동하는 거지. 완벽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교육이 끝난 후 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할아버지, 다들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솜씨가 아직 남아있나 보네. 그날 저녁 진호는 계곡 옆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계곡물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진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진호가 가르친 수영 교실에 참가했던 아이였죠. 할아버지, 뭐 하세요?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계곡을 보고 있었어. 소년은 진호 옆에 앉아 함께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년이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뭐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영도 잘하시고 모든 걸 다 아세요? 진호는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진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움을 느꼈죠. 그냥 청소 좀 했지. 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계곡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물고기가 보여요? 진호는 소년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계곡물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계곡물 소리가 더 이상 고통스럽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봄이 왔습니다. 계곡은 겨울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진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리조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수호자라는 별명은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 되었고 그는 지역안전위원회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죠. 오늘은 리조트 개장 첫날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잠시 휴장했던 리조트가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진호는 아침 일찍부터 계곡 주변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새로운 안전 표지판들이 설치되었고 구조 장비들도 업그레이드 되었죠. 할아버지, 젊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순찰같이 돌아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들은 함께 계곡 주변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직원들은 진호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진호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제 이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죠. 정오가 되자 리조트 입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호는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강 선생님, 진호를 알아본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닌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후가 되자 계곡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안전구역에서 물장난을 치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광경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그의 임무였죠. 강진호 선생님, 지역 방송국 기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약속 잊지 않으셨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계곡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었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수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했어요. 인터뷰는 계곡 옆 정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상처,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터뷰가 끝난 후 진호는 잠시 혼자 남아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군번줄을 꺼냈어요. 15년 동안 그의 죄책감을 상징했던 물건이었죠. 이제 괜찮아졌지? 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계곡의 맑은 물을 바라보았어요. 물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새로운 삶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조트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개장 첫날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진호는 파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올해는 제가 구조 훈련에서 1등 할 거예요. 한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안전이 경쟁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야.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멀리서 계곡을 바라보던 민수가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두 잘하고 있어. 이제 이곳은 정말 안전한 천국이 되었군. 민수는 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어요. 네. 신미래를 향한 희망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훈장이 아닌 조용히 지키는 것.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계곡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진호는 계곡 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곡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